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지금 저 알바 나갔고요. 그래 있는데 지금 또 오늘 형님께서 또 갑자기 또 들이닥쳐서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술 마시다가 그 태영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태영호 요전에 제주 사삼망언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술 마시고 지금 태영호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절에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갑작스레 지금 우리 찍게 됐습니다.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서 그냥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야 안돼 안돼 아빠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안고 내보고 지금 야나 좀 죽겠다. 뭐 걸핏 한번 아빠 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지. 근데 이제는 무거워서 돌렸다는데 이제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 우리 집사람 저 뭐야 알바 나가다 나니까 오늘은 상이 좀 부실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이 눈요기로 이게 약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뭘 다 차려놓고 이렇게 또 뭐 최근에 보니까 그 태영호가 그 북한의 한나이 메아리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12부작짜리. 그 무슨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걸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게. 그게 그러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텔레비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네, 텔레비전 연속극 이렇죠. 드라마. 그리고 또 북한에 한라산 제주 4.3 사건과 관한 이런 저 뭐야 소설들도 있습니다. 한나이 메아리 뭐 일단 뭐이더라? 어쨌든 몇 개 되거든요 그런 소설도. 근데 태영호가 아마 그 드라마를 놓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라이 메아리라는 드라마에서 김일성이 지시를 한 거로 나온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태영호 이 얘기를 뉴스에서 보고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김길선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는 김일성 대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잘 알 텐데 실질적으로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그 지령에서 그렇게 배웠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 4.3 사건은 사실 8년도에 일어났고 김일성이는 그때 당시에는 그 위치도 아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글선 누나가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북조선노동당하고 남조선노동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남조선노동당이 서울중앙이었거든요. 해방 후에는.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남조선노동당에 지시를 할 그런 그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49년 6월에 남조선노동당하고 북조선노동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본 주도권은 누가 졌냐? 박헌영, 이승엽, 그 다음에 오기서, 최창희, 뭐 이런 국내파. 기본적으로 국내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죠. 그때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다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박헌영이가.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았다.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태영호는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제 4.3 사건이 났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제 드라마 속에 드라마 이름이 뭐라고? 한나이 메아리. 한나이 메아리. 한나이 메아리. 그거가 이제 유일한 근거다.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한다. 네. 일종 드라마를 갖고 사실인 양. 이제 그게 그렇다면은 이게 화가 난 게 이게 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내 기억으로는 3년 전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윤의 그 유수공장에 하태경 씨가 나와가지고 그 북한 방송 개방을 이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러면서 하태경 씨가 뭐라고 이 얘기한 거니? 우리 수준의 북한 방송을 들었을 적에 그 북한 방송이 얼마나 조잡하고 역겨운지 우리 국민이라면은 다 알 거다. 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 청와는 맞다. 나도 거기에 찬성이다. 이렇게 나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몇 달 전인가는 태영호도 그걸 주장했단 말이야. 북한 방송 같은 주사파니까. 변절한 주사파인가?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 탈북민들 우리 반발을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이중적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러네. 자기는 진작 이렇게 했다라고 배웠다라고 그게 사실인 양 믿는 그것도 다름 아닌 연속극 그 드라마를 가지고 네. 사실인 양 이게 증거라고 하고 기록이라고 하고 영화를 일종의 드라마를 예.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북한 보도 매체를 개방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것도 믿으란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래가지고는 이 남쪽 사람들을 알기를 완전 천하의 멍청이로 멍청이로 하는 거죠. 멍청이로 알고 모욕도 이런 모욕도 없는 꼴이 됐잖아. 응? 북한에서 간부에 먹다 도망치는 새끼들은 대체로 다 그렇다고. 이 새끼들 인민들을 알기로 계속 쳐놓고 새끼들이. 그 강철씨 혹시 그 바둑 알아? 네, 알죠, 바둑. 바둑 알아? 바둑에 꽃노래패란 거 알아? 그건 모른다. 바둑 놀 줄은 알지. 바둑은 나는 이렇게 그 바둑이나 장기나 이렇게 할 줄은 아는데 어떤 방법을 한다는 거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게. 장기는 알아? 장기? 네, 장기도 알죠. 근데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이제 바둑의 꽃노래패는 모른다고 하면은 네. 장기의 양수겹장은 알아? 그것도 몰라. 난 할 줄은 안다는데, 근데 수는 없고. 바둑의 꽃노래패라는 거는 이제 이쪽에 대도대가 이기고 저쪽에 대도대가 이걸 꽃노래패고 이제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도 외통이고 저리 가도 외통이고 이제 이걸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태영호 꼴이 그 꼴이란 말이야. 응? 태영호가 하는 꼴이 자기는 잘한다고 이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말하자면은 북한 그 방송 개방하자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드라마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다. 할라의 미아리가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런 자기 자충수로 지금 이 얘기했던 게 자충수가 된 게 그렇죠. 바둑으로 치면은 꽃놀이 패고 장기로 치면은 양수겹장인데 그거를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네. 네? 네. 그게 수준이 없어 그런 거죠. 아직도 이제 뭔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제 애시당초 그 탈북민들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네. 특히 보수당의 이제 정치 참여를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거야. 아니 북쪽의 덕질 정권에서 살았다며. 예? 탄압받고 김일성한테 살았다며. 그러면 남쪽에 와서 남쪽도 일종의 이 독재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그 독재를 민주화 시키자고 한 게 민주세력이란 말이야. 네. 그 북한에서 독재 탄압을 받고 살았으면은 남쪽에 와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북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남쪽에 와서는
남쪽 사람들이 독재에 한 거에서 민주화를 이루었구나. 그러면 나는 북쪽에서 당연히 이 독재 탄압받고 살았으니까 나는 다시는 이 대열에 끼지 않아야지. 응? 그래야 되는데 고작 와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그 독재자 앞잡이들이 그 절대적으로 있는 보수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한다? 쉽게 말해서 김일성에서 남쪽에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부르짖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 나 그쪽에 있는 애들 뭐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명충이라고. 만일에 탈북민이 이제 보수당 쪽에서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다면은 범죄자가나 통일되면 안 되니까 범죄자가나 아니면 꽃잼이니까 꽃잼이면 먹을 거 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치 보수 당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수당에 가서 그 이름만 바꿔서 남쪽의 독재자를 영웅처럼 부르짖는다? 이거는 자기 모순이지. 예, 그렇죠. 나는 탈북민단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응? 야, 니네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믿기 참 쉽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길래 대표적으로 영수한테 그런 거야. 무상선배 길드에서. 왜요? 야, 김일성에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우리가 뭘 알고 이게 떠들어야지. 애시당초 그 이제 내 생각이 탈북민이 절대 이제 남한 정치, 특히 보수당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어떻게 설명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 그 내가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론을 많이 들어요. 여론을 많이 듣는데 여기 이제 강남갑에 절대적으로 김성곤 후보가 밀린다는 거를 언론 그 여론조사 거기서도 나오고 내가 선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묘책이 없나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김성곤 후보가 칠 때 치더라도 무슨 명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전에 사실 그 길순 누나한테 내가 들은 게 있단 말이야. 뭘 들었냐면은 그 김성곤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란 걸 이 누나가 알았더라고. 그게 안 게 뭐냐 하면은 김성곤 그 큰형이 미 해군 정보 그 장교인 노버트 김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정부 내지 군에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제 간첩 혐의로 이제 10년형을 받았던 그런 양반인데 그 막내 동생이 김성곤이란 말이야. 이거를 잘 알고 있더라고 그 기선 누나가. 그래서 이런 사람 이제 거기에다가 또 김성곤 씨가 아주 통일주의자야. 앞장서에 맨 선봉에 앞장서 있는 통일주의자란 말이야. 그런데 태영호는 고춧가루 뿌른 인간이란 말이야. 나가서는 안 될 그 국회의원을 나가고 이런 사람이라. 그 기순 누나가 봤을 적에는 이건 아니지. 응? 그러니까 김성곤 후보를 통일주의자고 애국자 집안이고 하니까 기순 누나는 김성곤이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물론 이제 김성곤 후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만났는데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탈북민 누구가 어느 분이 이제 좀 가자고 그래서 내가 만났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누나 만났으면 김성곤 후보 그 명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대. 그럼 그거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김성곤 후보
명함을 이제 내가 전송을 받아가지고 김성건 씨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전화를 해서 저 후보님 그 좀 판시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다 후보야 뭐 다 그런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럼 제가 듣기에는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이거를 조금 좀 중요할 때 좀 써먹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제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해. 그 아이디어는 뭔거니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는 그 대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확장시해서 이제 3, 4월 달 들어가면서 안정세로 들어가고 미국은 확장시란 말이야. 어느 정도의 확장시냐면은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중국산 그 방역 물품을 하이제킹 하다시피 그 자국민 우선주의의 그런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한자 벌어지고 그럴 때인데 미국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확장시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김성건 씨한테 이런 제안을 해. 내가 원래 이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누나가 길선 누나가 후보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화 드린 거니까 이거를 잘 좀 내 얘기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군용기 수송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군 노병들을 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도 해주고 만일에 거기에 코로나에 감염됐으면 치료도 해주고 이런 걸 발표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라. 이걸 내가 제안해 김성건 씨한테. 그러면서 내가 신신당부를 해. 이거는 반발이 예상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진영에서는 예민한 문제니까 반발 그게 예상되고 그러나 나는 이제 나름대로의 질대치더라도 강남 국민들한테다 어필을 하고 싶은 게 뭐겠냐면 이래도 당신 김성건을 지지 안 하고 태영호를 지지할 거야? 이래도 민주당이 빨갱이야? 김성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영원히 빚을 못 갚은 너보 어떻긴 동생이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민주당이라고 자칭 빨갱이라고 욕할 거야? 이걸 어필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그래서 그거를 김성건 씨한테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참모진에도 알리지 말아라. 중앙당 핵심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발표를 아무 때 하지 말고 강남 갑구 지역 토론회 그 장소에서 발표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성건 씨가 그걸 발표를 안 했어. 이게 이제 근데 저는 후에는 정부는 그렇게 했잖아요. 행동 움직였잖아요 그때. 그렇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 뭐 방역을 물품을 네, 방역 물품 보내고. 네. 그게 이제 훗날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긴 했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 이건 이제 내 주장인데 뭐 남북 문제가 무슨 뭐 하노이 회담 격렬 뭐 또 아니면은 뭐 박상학의 삐라 사건 뭐 기타 등등 뭐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거는 이제 방역 물품에 민족이 우선이었는데 니네들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응?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건 이제 각자 뭐 사람 생각 나름인데 어디 그지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방역 물품은 그 후차고 아예 총선 때
공약으로 해서 우리 수송기를 띄워서 미군 그 노병들을 아예 대꾸하라 이거를 주장했었고, 응? 이게 그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어쨌든 뭐 결국은 뭐 김성원 후보가 졌죠. 대형호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이게 질 때 치더라도 어필을 분명히 하고 이제 하자 했었는데 이제 뜻대로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남한 사회가 보니까 이거 빨갱이로 모은 거는 몰리면 이거 헤어못 나겠더라고요. 누가 먼저 빨갱이 프레임 씌우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 민주 세력이 통일을 염원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가 있는 건데, 보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살생을 하려고 그래. 즉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네. 하여튼 그게 혈안이 돼 있어. 네. 아주 그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와. 네.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간단히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네. 빨갱이를 누명을 씌우는 거야. 어? 간단해. 일종의 태영호도 지금 떠드는 이유가 바로 전올리고.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김일성이 시켰다. 어?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그거 4.3 때 희생된 사람들이 죽은 게 마땅하다. 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김일성 지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저것들은 죽였던 요거란 말이야. 네. 어? 심지어는 전두환이가 그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그것도 본인은 진짜 북한은 여기 북한이 개입한 거 없다고 하는데도 심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면 야 전두환이 너 말 틀렸어. 북한이 개입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 후회를 이를 떼다 붙이면 돼. 김일성이 지시라고. 어? 그러면 집안에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살생을 막기 위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고, 어? 독재가 좋아서 통일을 염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통일을 부르짖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수당과 민주 세력의 이제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대들고 민족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긋지긋하니까 차라리 통일한 게 낫다. 근데 걔네들은 참 경이롭을 정도로 변천사가 있단 말이야. 네. 그 변천사는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외정시대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그 지배를 받았을 적에 대표적으로 천황폐하를 외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그 시대들이 고스란히 미국 맛이. 그러다 이승만이 들어오니까 국본님 만세.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들어오니까 각하 만세. 심지어는 그 살인마 전두환이가 들어오니까 전두환 장군 만세 그리. 이게 이제 다분히 이렇게 변화,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일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북한이 요구대로 공산화가 적거통일 됐다, 공산화가 됐다고 쳐. 그러면은 처음에는 싸우겠지, 총 들고. 막 공산군 쳐부시자고 싸우겠지. 또 도망칠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이제 그게 장기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김일성 장군 부르고 갈 자들은 그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황폐하, 미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쟁 때도 불렀죠, 김일성 장군 만세가. 물론 그렇지. 전쟁 때도 물론 서울에 잠깐 뭐 3일인가 했을 때 그때도 김일성 뭐 장군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제 했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불보도 뻔한 거야 이게. 그런데 민주 세력은 그게 안 돼. 기내적으로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응? 외정 시대 때부터 한가를 해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이장과 기장을 들 수 있는데, 응? 그 이제 신사참배에 이제 그것부터 한가를 하잖아. 그러듯이
여기서도 4.19가 이제 저기한테 이승만한테 4.19 반대, 박정희한테 유신 반대, 전두환한테 이제 뭐 신군부 세력에 이제 그 반대하는 그 민주협 그런 활동 이제 이것들이 있듯이 시간도 독재를 꼴을 못 본단 말이야. 이 민주 세력들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산화가 됐을 때에 사실 싸울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은 민주 세력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동참원이라 못할 망정 수구 세력에 들어가서 탈북민이 정치 활동을 한다. 아 이건 그 말이 안 된다. 내가 기순누나한테 이제 하는 소리인데 이제 태영호가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적에 내가 길선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삼국지 칠보시에 콩대에 불을 붙여서 콩을 삶네 이제 막 콩을 볶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태영호 하는 짓거리가 꼭 그거 같다. 김일성 독재 체제에서 살았다고 한 사람이 여기에 민주 세력을 탄압했던 그 본당인 자유한국당에 이 땅에 할 수가 있냐? 어? 네. 참 홍윤지 엄마 거에 물성 하나 넣으면 안 돼요? 네. 하지마. 이거는 이 친구가 똑같다. 응? 야. 어떻게 자유의 나무에 불을 떼서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그 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허겄다고 저렇게 이 땅을 받아주냐? 어? 받아주고 들어가냐? 응? 꼭 칠보시에 나온 그거와 같다. 삼국지 칠보시와 같다. 어? 그래서 내가 길선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참 참담하네. 응? 그런 거죠 뭐.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키워놨더니 맞아.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을 떼가지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그 당도 들어가. 탄압하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당에 당에 기어들어가서 저기 더군다나 지금 와서는 말하자면은 그 인사들 죽인 게 합법적이라고. 그렇지. 맞다라고 지금 온갖 지금 그것도 그 뭐 북한의 뭐 한라의 메아리라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사실은 뭐냐 사실이라고. 참 이게 정신병자 하는 소리지. 이게 올바른 사람이야 이게.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김달삼이 뭐 도진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강규찬이 이런 사람들이 그서 뭐라 하냐면 그럽니다. 발산이 한라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런 싸움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캄캄한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나 그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김일성 장군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가르치심을 받고 싶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김일성 장군이 그때까지 지시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시 없었으니까 자꾸 만나겠다 가지. 근데 그 드라마 상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텔레비전국 상에서도. 그러면 태영호가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 결국적으로 그 한라의 메아리라는 그 드라마는 일종의 그쪽 작가들이 이제 그쪽 입맛에 그 이제 작품을 쓰는 일종의 작품 아니야. 작가가 쓰는 이제 예술 하나 이제 문학 작품 내지 이제 그런 이제 단편 이제 그건데 그것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노동당이나 무슨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무슨 문서가 나왔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작품 활동에서 나온 거잖아. 그걸 무슨 뭐 사직이 뭐냐. 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수준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저러겠지. 문제가 많죠. 지금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체성 자체가 없으면 저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나이 먹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 하면서 아직도 그 북한에서 하던 이야기 배운 거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방송을 뭐 방영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 강철씨처럼 시향사람 찾지 말고 저런 사람을 찾지 그러지 그런 사람 잡아야지. 좋은 사람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를 왜 잡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응? 아니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해놓고 응? 개방하자고 해놓고 고작 지금에 와서 하는 짓거리가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 드라마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저 보도 내용 믿으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믿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말은 100% 맞는 말이니 믿어라 요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지가 꽃놀이패 양수겹장을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가 지금 꽃놀이패나 양수겹장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지 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욕하는 게 아니고 이 홍강철을 자꾸 욕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욕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딱 말이야. 우리 고향에는 여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6.25 전에 이제 4.3 사건하고 연관돼 있어 그게. 여순 전에 이제 주도를 하고 있던 14연대를 이제 4.3 사건 진압을 해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 14연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 민족을 우리 군이 가 죽이는 꼴이 되지 않아. 그게 뭐 어떻게 그 사상 무서웠다고 해서 반발한 게 이제 여순 사건인데 일종의 이제 그 여순 사건에 이제 우리 집이 피해 가족이란 말이야. 희생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주 항쟁 때 이제 그때 바로 죽은 게 아니고 그에 이제 관련이 돼서 신군부에 끌려가 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정신 이상이 돼서 이제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있거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광주통합병원에서 근육안이 괜찮다고 그래서 만기제대를 이제 말들 했더니 시켜놓고 와서 보니까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10년 좀 뭐 이렇게 8년인가 9년인가 있다가 결국은 내 동생이 자살을 했어. 그래서 내가 나 역시도 이제 5.18 되면 꼭 자살 충동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작년에는 그 이제 할머니하고 싸우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5.18만 되면 지금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이게 참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피해 보상 신청하고 뭐 어쩌고 좀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했어. 그 왜 그냥 그거 신청하면 맨날 그 생각 날 거 아니야 동생 생각. 응? 그걸 예, 쉽게 말하자면 태웅과 저런 말들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합법적이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렇죠. 예. 민주운동 죽이고 싶지. 가족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정치를 하는데 발들이면 저게 정치꾼이 되나 봐요. 사기꾼. 나는 근데 내 양심에 나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거짓말은. 말 안 하고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래서 저도 최근에도 요즘에도 저 욕 처먹는 게 자꾸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뼈소한 소리 자꾸 해서. 네.
되네. 그쪽에서 쭉 온 사람들, 탈북민들은 내가 강철 씨 앞에서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좋게 말하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순수함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이건데. 네. 한 2달 전인가 나하고 전화 통화했던 거 생각나? 그게 뭐냐면은 형님은 뭐 매일 하니까 뭐. 그 중에 내가 2달 전에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잖아. 강철 씨한테. 네. 지금 뭐해? 그랬더니 예, 지금 저 국가재판 네, 그때 국정원에서 내가 그 쓴 자필 진술서도 있거든요. 그걸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거 주지 않았는데 누구한테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출했단 말이야, 재판부에.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았죠. 그걸 보내, 그걸 검토를 했죠. 그때 그래, 그걸 검토하다가 형님한테 검토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와서 내가. 근데 이제 강철 씨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단 말이야. 예. 형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응?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는지, 바보같이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지금 후회된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강철 씨가 그 말이길래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 그걸 느꼈어? 그걸 느끼면은 이 강철 씨는 현재 지금 남쪽 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있잖아. 응?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북쪽에 있을 때 생각과 남쪽에 와서 생활하면서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철 씨는 여기 와서 살아보기도 전에 태국 오기 전에 라오스에서 간첩으로 신고돼서 오자마자 바로 국정원 들어가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갔잖아. 네. 그러니까 남쪽 사회를 발을 못 디뎌봤어.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북쪽 사고방식으로 조사를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 어제 국정원에 있을 때 북한 보위부서 조사하는 줄 알았다는 게. 그러니까 걔들 딱 똑같이 놀더라고, 북한 보위부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차이 아니냐고 그대로 불었는데 이제 부른 거 아니라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석방돼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중반에 갖고 있던 우리네 사고방식, 생각, 네. 북쪽은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남쪽 사회는 완전 산업화에다가 세계화되어 있는 사회란 말이야. 여기서 이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한심 먹는 게 내 자신이. 응?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철 씨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느꼈으면 이 지금 남쪽화가 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태영은 아직도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가방법으로 한번 국정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멎어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 꼭 유치원생 수준. 네. 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대표적으로 탈북민들 그 유튜브라든가 무슨 뭐 이제 방송에 나왔다 이 얘기한 거 보면 이게 있잖아. 뭐 천국의 계단에 뭐 김태희가 악역을 했는데 저 죽일 년 나쁜 년 저거 용서 못할 년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60년대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가 열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몇 번 들어봤어요. 열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열어에 나오는 그 이제 극 중에 달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이제 못된 악역으로 나와. 근데 이 사람이 거리를 못 나간 거예요. 다들 쳐 죽이고 천벌 받아 죽이라. 사람들이 막 실제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못 나간 거야, 이 사람이. 응?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진실로 이제
아는 거지. 이게 우리 민자. 야, 우리 민 또 이 물장난 시작했어. 야, 너 정말 안 돼. 손 여기다 내. 봐라, 옷 똑똑 다 젖었잖아. 야, 왜 그래? 그거 하지 마. 안 돼. 그거 하지 말아요, 아빠. 저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가. 선생님한테. 내려와. 니 봐, 옷 또 다 젖었잖아. 야, 좀. 이거.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는 정말 애매하다. 야, 혼나는 왜 나와? 무슨 야야야는. 야, 싸가지 없이 아빠 보고 야야 하면서. 아니, 다 젖었잖아. 아니, 됐어. 가서 너. 야, 올 거야? 그럼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 팔수에다 젖었는데, 니 지금. 떠나마 너래. 그 방송하면서 좀 물살 같다 들다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것 봐요. 알았어요. 연극 공연을 하는 연기자의 연기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학교를 가서 그거를 이제 연극하고 하는 그걸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거를 깨우치 때가 언제냐면 75년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로가 69년도인가 그렇게 방송됐었는데 불과 그게 깬 데는 6년? 등록이 7년? 6, 7년 정도에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물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위에까지도 뭐 달중이 저 새끼 나쁜 놈 어쩌고 경우에 따라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온 이제 악역 그런 사람들을 식당에 가면 야 새끼야 세상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이제 쫓아보내기도 했다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태영호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지금 진짜 그 김정인 말 맞다나 공짜준 자체가 이게 국가 망신이지. 김종인 자체도 그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망신이지 그 당시에. 안 돼. 선생님한테 전화해. 싫어.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그래 하지 마. 시킨 뭐 싫어. 아까 말 듣지 않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싫어. 물고기지 또 누가 해줘서 파티가 어린이. 싫어. 가서 내려와. 내려가서.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 안 할 거니까. 퐁퐁통을 쩌리. 야, 근데 이거 왜 여기다 놔두고 언제 가져갔어 그걸 또. 손 안 닿는데다 놔둬. 아유. 그게 또 대답질하는 거 대답질하는 거 얼마나 대답질 잘하는지 완전히. 아까 한다뇨. 엄마 있으면 꼼짝도 못한다. 민지 말 하면 안 되는데. 태영호의 말과 저런 행동은 쉽게 말해서 그 60년 후반과 70년 중반에 갖고 있었던 캐캐묵은 북한의 사고방식을 남쪽의 사람들한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모욕적이야. 그것도 현대판의 북한 그 생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머물러 있는 생각으로. 참 이게 이번 기회에 강남 구민들은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물론 뭐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조금 각성하기를 바라고. 나 같으면 차라리 선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나 저런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하겠어. 응? 아빠 이것 봐요. 알았어. 안 과.
좀 쌀절려가지고 좋지 아빠. 신경 사정이 칼끝에 올라섰는데. 내가 3년 전에 일단 누나한테 하는 이 얘기 중에 저질 생각으로 여기에서 골림으로 지배하겠다고 내가 이런 소리를 했거든. 태영을 가르쳐서. 근데 지금이라도 그 말이 딱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딱 신기한 게 일전 누나가 이제 하는 말이 구구절절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천공은 뭐 앞날을 예측해서 뭐 윤석열이 대통령 당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길순 누나가 3년 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들이 오늘날의 태영호가 딱딱 맞아 떨어진 거지. 아, 능력네. 그렇다고 해서 그 누나가 신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간부하던 애들이 자 어떤 스킬이라는 거 그걸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거든. 네, 그거 아니까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미리 짐작을 하잖아요. 그왜 이제 나랑 같이 이제 간철씨랑 그왜 길순 누나 집 간철 쪽에 네, 그 누나하고 강철씨가 이 얘기한 거 네, 내가 한참 멱을 읽고 봤잖아. 그걸 네. 들었잖아. 근데 이제 그 강철씨하고 그 누나하고 하는 대화를 보면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 얘기가 나와. 거기에서 강철씨는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게 나와.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일반 탈문민 이래서 내가 뭐 나하고 그렇게 그 가까이 지냈던 하윤이라든가 다른 애들한테 들을 수 없었던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윤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는 평범한 그게 이 얘기잖아. 네. 근데 강철씨하고 그 누나가 하는 얘기는 고차원 쪽에 그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우리는 체제와 정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다른 애들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영호 하는 짓거리 보면은 네. 우리보다 우리는 못 따라와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윤이나 이런 애들보다 네. 오히려 더 걔들은 생활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선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더라도 그 외교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아주 북한의 외교관은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라고 그러더라고. 방미방침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앵무새라고. 네? 그래 태영호 공사를 해서 뭐예요? 대사를 하면 뭐하고? 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아니 누나가 그러더라니까 앵무새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리고 쟤들은 북한에서도 오래 안 살았잖아요. 그래. 4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쟤들은. 그러면 쟤들은 성인이 돼서 북한에서 산 날은 인생의 절반밖에 안 돼. 만약에 20살부터 네? 뭐 위급에서 일했다 하면 20살부터 일했다. 40살에 왔잖아요. 40살에 한국에 왔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에서 산 기간은 10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런 거지. 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0년, 외국에서 10년. 네, 미국에 10년, 북한에서 10년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아침에 깨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면 유무성이 출근을 해요. 그 다음 유무성이 그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또 저녁에 또 밥 먹고 또 자잖아요. 그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쟤들은. 북한 사회도 모른다니, 쟤들은. 북한 사회를 몰라요, 사회를. 그게 누나가 그러더라니까 앵무새라고. 응? 쟤들은. 근데 저런 걸 북한 잘한다고 뭐 책을 쓰고 뭐 지금 하니까 내 진짜 아프잖아요. 몰라서 지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이 문제지. 응? 놀아난 우리가 문제지. 그걸 딱 보면 아는데. 응? 나도 이게 사실은 그 북한에서 간부하다가 오신 분들 몇 명 알긴 하죠.
근데 조용히 살아요. 실제로 아는 사람도 네. 있지, 아는 사람. 진짜 큰 감 받은 분도 있어요. 예? 조용히 살아요. 그리고 안 나서 절대로 안 나서 내한테 우리 이거 있잖아요. 밑에 이거 오븐. 그분이 이게 우리 집 이사 올 때 이 오븐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 똑같은 네, 건데요? 우리 민지한테도 옷도 사서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강철 씨 가는 길이 옳다고. 강철 씨 중심 잡고 가길 바란다고. 그래서 응원을 하죠, 그분도. 근데 그 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아직도 그 시절을 못 잊어서 수령님 장군님을 외치고 있고 우리 집에 와서 있잖아요. 술 마시다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나 이렇게 오면 대체로 우리 집에서 손님 맞잖아요. 집에서 집사람한테 워낙 나가서 외식하기도 싫지만 외식에 돈 쓰는 것도 싫긴 하지만 어쨌든 손님 오게 되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보 누가 손님 오는데 반찬 해놔? 그러면 안주 해놓으면 집에서 먹죠. 아 밤에 12시 지났는데 술 먹고 있다가 12시 지나서 술 먹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내보고 아 왜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안 부르고 수령님이라고 왜 안 부르냐고 그러는 거 내보고 그 사람도 북한에서 간부를 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위아버리 위아버리 쪽에 자기 태양보다 높았대. 무슨 부총국장 했다는지 아이씨 집에 나 그건 몰라. 그렇지만 그래 했대. 아 그랬는데도 어중간했잖아 내가. 아니 나는 걔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나는 사람 새끼냐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내가. 부르겠으면 니나 부르라고. 내 술 마시던 밥상 다 엎어버렸잖아요. 우리 와이프 방에서 자다가 막 달려 내려오고 난 난리가 났죠 그날에. 그런 욕도 다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왜 탈북을 해요? 이거는 왜요? 오면 안 되지. 물론 사업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올 수는 있죠. 그러면 자기 양심대로. 그러면 내가 왜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강연도 한다나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가서 6.15 그런 데랑 가서 그러니까 통일운동단체들 가서 이렇게 강연하나 봐요. 그러면 내가 왜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자기 말로는 중국에서 이렇게 밤에 있잖아요. 술 먹고 밤에 이렇게 한국 대사에 전화를 했대요. 귀순하겠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 한국 대사 내가 누구다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다음날로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 태워서 자기를 보냈대 한국. 아이씨 내 진짜 나는 뱅뱅 돌아와서 힘들고 왔는데 간첩으로 몰리고 그 새끼들은 여기 와서 김일성 장군 만세 수령님 만세 불러도 살아있잖아. 그게 또 대한민국이 또 우월한 점이긴 하겠지 그게. 나를 간첩으로 만든 게 개수래 그러지 나는. 아니 오늘도 여기도 댓글 갖다 달릴 거다 내 이제 이거 올리면. 아니 그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순간에 잘못할 수는 있어요. 내보고 순간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 순간에 북한에 살 때 순간에 잘못해서 남한에 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재생의 길을 걷고 있다. 통일운동하는 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를 오판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썼다는데요. 나는 너들을 동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니들이 오판하는 거지. 내가 오판하는 거. 내가 동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너들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왜 통일운동을 하고 있고 북한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냐.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니들하고 동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네. 네, 맞는 말이죠. 아니 근데 북한에 살 때 어떤 놈이었다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통일운동 하는 애들 다 알아요. 내가 강인감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다 하지. 나는 북한 체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몰아가는 게 사람을 정말 여기는 빨갱이 사냥도 무섭지만 정말 이렇게 적색 테러도 무섭더라고. 그게 만연돼 있어요. 네. 보수의 빌부터 사는 변절자. 변절자를 몰아가게 되면 아이고 꼼짝 못하겠더라고. 변절자와
쉽게 말하자면은 그 내가 생각했을 적에 올바른 정치 판단자는 구분이 돼야 돼. 응?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거나 이제 이 집단이 이익적인 생각이 개인적에서 그게 이제 몇 사람 형성되다 보면 집단이 되는 건데, 응?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일종의 보수당의 그 우기는 것도 일단은 이익을 해서 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치 이제 사상을 거기다가 이제 덤목 씌우는 건데 일단은 자기 이익이단 말이야. 그러면 강철 씨도 잠시만, 선생님. 야, 또 옷도 갈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로 갈아는데, 네 번째로 지금 가. 큰일 났다. 이제 민지가 맞춘 옷을 몇 번째로 갈아야 돼? 아, 이거 옷 준비해봐. 오늘도 또 오늘 근데 그 이제 강철 씨도 이제 그 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북에 있을 적에 일종의 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욕심을 따진다면 열등의식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후자로 따지면 이제 불이익인데 이제 이득을 이제 취득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이득이란 건 경제적 이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명예적 이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득.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그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강철 씨가 이제 나한테 주장한 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던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응? 아, 저 새끼하고 나하고 똑같이 깨복쟁이 쉽게 말하자면 유치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응? 전화나나 목욕탕 가면 똑같은 그 이제 했는데 군사학교까지 그 강건 종합 군사학교까지 갔는데 나하고 근데 모든 게 나보다 뒤떨어져 있는 놈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앞에 가 있더라. 가만 보니까 그 집안 배경이더라. 여기 아니야. 아, 그 나가 또 그 열불 터지지. 아, 저 새끼 그 집분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형편없는 새끼가 보니까 이게 뭐지? 가만 보니까 그러면 강철씨가 나한테 얘기한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어? 우리 할아버지는 게 뭐 했어? 내 방송에서 이야기한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전쟁 나가서 안 죽었어? 이게 말이 그렇게 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열전 때 왜 안 죽었어? 일본 내가 싸다가. 그러니까 이게 열등의식에서 그게 나오거든. 그 열등의식도 하나의 이득이거든. 나 진짜 그거 보면 그 걔들이 출발선은 내보다 저 멀리 가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 학교 딱 졸업하고 여동생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동생 발표를 하는데 그때 조명록이 왔어. 총정축전 조명록이 했을 텐데 조명록이 지금 군사친구 조회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여동생 별 여동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걔들은 중위를 줘요. 부활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주는데 5명이었어. 5명. 5명 중에 우리 중대에 4명 있었어요. 우리 중대만 4명. 우리 한기 졸업생이 2,500명이란 말이에요. 2,500명 중에 별 초생이 5명인데 우리 중대 4명이야. 우리 중대가 12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장난해. 걔들은 있잖아요. 그 최동한 애들은. 별 최동한 애들은. 아버지가 판문점 대표부. 이게 알죠? 판문점 여기. 판문점 대표부 참모장. 그 다음에 보이사령부 정치부장. 별이 3알이에요. 왕별이. 네? 그 다음에 오군단 작전부장 2알. 중장이에요. 아버지가 2알. 별이 왕별이. 이런 애들이 당중하게 선전부 부장. 아씨 꽉 채라고 그러잖아요. 뚜껑 열리겠네. 네. 물론 내가 이렇게
평양봉 대차를 못했어요. 평양봉 대차라는 게 뭐냐면 평양봉에서 이렇게 팔 딱 펴서 한 번 후리타에서 거꾸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후리타에서 거꾸로 딱 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거꾸로 섰다가 이렇게 어깨를 대면서 딱 이렇게 360도 도는 거예요. 그게 평양봉 대차인데 내가 그 평양봉 대차를 못했어요. 떨어졌거든요, 한번 거기서 평양봉 대차 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그래 못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평양봉 대차를 못해서 적응을 못했죠, 내가. 그러니까 별 적응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남아들 말하면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긴 했지만, 그때는, 그 다음에 걔들은 저기 학교에서 빨리 난단 말이에요. 저기. 판문점 대표부 참모장 하던 그 집 아는, 애는 그 친구는 어디를 갔냐면, 2군단 차단물 중대장으로 저기 배치해요. 중대장으로 저기. 우리는 소대장으로 가는데. 그게 가능하나? 그 근처 계산?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대입교. 별 제동을 해야죠. 근데 별 제동을 하고도 소대장으로 간 친구도 있어. 우리 간상중대에 그 노몰이라고요? 노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몰이 초수장으로 온 애가 내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같은 순위 걔는 기간포 대대에 있었고 나는 보병대대에 있었고. 그래서 기간포대대에서 사관장을 했는데 걔 별초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비대 우리 그 31년간에 원래 경비대 갈 때는 경비대는 군관학교 따로 있어요. 리재선 군관학교라고. 근데 그 경비대 군관학교 졸업생들 아니고 강건 졸업생들로 4명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4명만 보내달라고. 그 경비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4명 간 거예요. 그 중에 얘가 사관장, 걔는 기간포 사관장, 얘는 중이었고, 그 다음 유철남이, 그건 우리 부서장이었어요. 이건 우리 유철남이랑 내하고는 별 적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 또 있었어. 태철남이라고. 태철남이하고 이제 그 사관장 하던 애. 얘 둘은 같은 대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철남이는 별 적동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네 집안에 힘이 있었거든요. 얘네 집안이. 그래서 얘는 거기로 경비대 배치 받은 거예요. 그래 갔는데, 얘는 다 간부야, 아버지. 태철남이, 제일 성적이 낮은 태철남이 아버지 뭐 했냐면, 순천의 포병군관학교에 전술 강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얘네 집은, 파령제가 모두가 지금 별 받고 군사복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군적으로 이제 내세워주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 다음에 유철남이, 얘네는, 어머니가, 우리 사령부 군산관리소장이에요. 군산관리소라는 게 뭐냐면 군인상점. 남아도로 말하면 그 군대에 가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싸게 파는 면세점이 그런 군대에서 뭐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데 소장이야. 아이씨. 그다음 이쪽에는 그 상장 얘네는 아버지가 완전 높은 데 있어요. 얘네는. 그니까. 이 새끼. 그래서 난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 중대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좀 특이해요. 우리 중대는. 유흥중대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대한, 이렇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불만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을 변절자? 무슨 뭐 배신자? 민족발자. 반민족 매국노. 나 해라 몰라. 진짜. 이게 있어. 이제 내가 보는 기준은 이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보는 시각이야. 이쪽에 있을 때. 근데 교수이자 정치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평론까지 하다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이제 평안도 평산 출신의 이제 김동길 이라는 사람이 있어. 연세대 부총장을 하던 사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유신에 이제 한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정치권이 몸담으면서 이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막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 같은 입장에서 변절자는 게 변절자라고 근데 그 변절자라고 그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야. 갈 사람이 간 건 뭐라고 안 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무슨 뭐 한강옥이나 뭐 무슨 그 하나갑이나 신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캠프로 가서 뭐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갖고 뭐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가는 거지. 무슨 변절자라고 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김동길 교수가 그렇게 변신을 하는 건 변절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지가 학당에 있을 적에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응? 그 사람들을 완전 이게 자기가 말하자면 유신에 한거하도록 맹글어 놓고 한거를 했더니 거기에는 별의별 그 전과자도 생길 것이고 사상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딱 이렇게 바꾼다? 요게 편들자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인사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변절자라고 내가 자칭 이제 욕을 한 사람이 김경재라는 사람인데,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 김경재라고. 순천 사람인데. 그 노무현 끄지만 해도 잘했어. 근데 김경재라는 사람이 4.19 세대 사람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4.19 세대 사람이고, 이제 4.19 탄압이 시작되니까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남긴 게 이제 김영욱 회고록이란 집필자야. 김영욱이가 누구란 건 중앙정부장. 중정부장. 예. 이 사람 황해도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한테 반기를 들고 이제 미국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 저 김영욱은 돌대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듣고 집필을 했겠지. 김영욱이는. 근데 김영욱 회고록의 집필자란 말이야.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변절을 하면 안 될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옥이나 하나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이걸 보고 변절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임수경이나 하태경이를 가르쳐서 뭐 변절자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뭐 변절했다 어떻게 됐다 하여튼 뭐 임수경 입장에서는 하태경이가 변절자기는 변절자겠지. 근데 내가 봐도 좀 하태경이는 좀 몰라 이제 대북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런 건 왜 그냥 탈북민들의 그 형태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게, 뭐 김경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박근혜 이제 캠프를 지지하고 가면서 이제 명분을 내세운 게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말하자면 안돼 북한적인 안돼 또 옷 또 줬잖아. 하루에 옷을 몇 개? 대표를 만났을 적에 뭐 티니핑 꺼내줘 그러면? 응? 티니핑 꺼내면 돼? 조금 이따가 우리 앉아서 조금 먹자. 우리 자기 파트너로 나온 그 북한 대표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만 하면 걱정 없다 그거지. 응? 야.
그러니까 유다 왜요? 그러지 말아야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서. 아유, 씨. 키니핑 강낭감돌 다 몽땅 저기다 지금 세탁을 했잖아요. 몽땅. 퐁퐁 해가지고 지금. 강추 술 잘 먹네. 언제 그렇게 체력이 뒷받침돼서 그러나? 쟤 원래 잘 먹죠. 빨리 죽고 싶어서. 날 모르고 봤자. 나도 맨날 집에 하란 말이야. 아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 우리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그랬습니다. 우리 친할머니 94살에 돌아가셨는데. 잘 오셨네요. 네,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랬죠.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왜 아이 죽냐. 저 깡철이 장가가는 거 보고 죽으면 되겠는데, 하면서. 야, 이거 자다가 스르르 죽는 약이 없냐. 저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그 의약품에서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여보, 그 감기약을 따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딱 포장되어 있는 걸 뜯어서 딱 싸가지고 가서 할머니 조용히 드리라고 딱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조용히 딱 싸가지고 큰 집 간 겁니다. 지금 딱 가서 할머니 또 이야기하시대. 야, 이게 왜 아이 죽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약 손에다 싹 쥐어 죽는다. 어머니 묘약 잡수면 저 자다가 소소라 죽습니다. 딱 그런 거지. 할머니 됐다. 아이고. 그 여기서 옛날부터 많이 나온 얘기야. 우리 저 큰 집에 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씨밭에서 완전 큰 개였는데 그런 개가 어느 나라에 지금 지약 먹고 죽은 겁니다 지금. 지금 큰아버지가 그 개를 끓였단 말이에요. 끓여놓고 지금 우리 식구 보고 오라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그때 우병은 우리 같이 살았으니까요. 우리 가족 내려갔죠. 큰아버지 딱 삶았지. 딱 삶아 딱 놓고 큰아버지가 팔에 걷어붙여서 지금 탁 고기 뜯죠. 지금 뜯으면서 먼저 고기를 딱 뜯어서 할머니 준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이거 지약 먹고 죽은 개니까 이거 3대 멸종한다는 그 약이긴 지약이긴 한데 어머니 우리 집안에 아무리 봐도 어머니 제일 나이 많습니다. 어머니 먼저 잡사 보시고 어머니 잡사 보시고 이거 어머니 안 들어가시면 우리 먹겠습니다. 딱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뭐라면 앉아서 그때도 우리 할머니께 계단에 소발에 이렇게 따로 차려줬어. 아이고 너는 개를 아이 먹소. 나는 개를 아이 먹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내 먼저 먹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많은 건 내니까 내 먹겠습니다. 내 먹고 죽으면 벌써 먹지 말고 살면 다 같이 먹자. 하면서 그 아버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안 죽네 무슨 먹자 우리 다 그렇게 먹지 지금. 할머니 따로 상 차렸잖아요. 할머니한테는 두부를 이렇게 모두부를 딱 주시. 할머니 두부 몇 점 탁 드시더니 야 마디야 그거 나도 한 점 맛을 한번 보자. 죽는지 한번 보자 딱. 우리 집에 그런 웃기는 얘기 너무 다르니까.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한테 인사 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우리 큰아버지 친구도 많았습니다. 간부긴 했는데 친구들 오면 할머니 담배 피웠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담배를 갖다 주죠.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담배 하수를. 그러면 담배를 농장에다 다 감춰 넣는 겁니다. 내 가지 않습니까? 내 가면 강철아 저기 보자기를 좀 하나 좀 가져라. 딱 이렇게 보자기 갖다 딱 드리면 담배를 막대기채로 탁탁탁 보로채로 싸서 딱 내주죠. 니 가서 피워라. 근데 할머니가 못 피우게 하진 않을 텐데. 우리 할머니는 안 그랬습니다. 됐어. 근데 술 배운 것도 할머니 때문에 배운 거죠. 술 때문에. 요만할 때, 민지보다 조금 클 때죠, 내가. 조금 클 때인데,
야 강철이도 술을 마셔야지 니 여기 오라 해서 명절날에 가서 앉아 마신 거 술 마신 거 아니고 내가 연말할 때. 나는 어렸을 적에 그저 뻐끔 담배 그 흉내내다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가서 혼난 적이 있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할머니 다 해주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그다음 고모들 고모님 큰아버지들 어쨌든 집안에서 그 사촌 누님들 나를 제일 그 꼴보기 싫어했단데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 할머니 밥상에 달래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밥상만 차리면 강철아 하면 나를 예 하고 할머니부터 가지 강철이 얘기하자 같이 먹자 할머니하고 내가 둘이 같이 먹자. 근데 때는 그런 게 부럽잖아요. 남들은 큰 상에 따라와서 따먹는데 그렇게 살았죠 저는. 내가 나 어릴 때도 그게 참 유난히 그게 좀 심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할머니와 손자들 밥상은 뭐 그러거니 이제 하는데 가장 그 예민한 게 뭔지 알아? 그쪽은 어떤지 물론 나 어릴 적에는 부부라도 절대 한 상에서 밥 안 먹었어. 여기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 때를 먹고 엄마는 엄마 때를 먹고 이랬네요. 쉽게 말해서 한 상에서 부부가 밥 먹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었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보면 그게 심생해요. 여자 밥상 남자 밥상 따로. 밥상이 아니라 여자는 그냥 그 상도 아니고 그냥 땅에서 먹었고 경우에 따라 그리진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냥 밥하는 부엌에서 대충 먹었단 말이야. 우리 집안은 나 어릴 적에는 그랬어. 근데 그게 근데 할머니는 틀렸어. 할머니는 그 나 어릴 적에도 이제 그 간조 씨는 따로 밥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먹었단 말이야. 할머니하고 우리는 그게 끼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또 있고 엄마는 따로 먹었고 그랬단 말이야. 나를 지금 근데 그거 내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때는 이제 내가 간판쟁이였는데 간판을 하는데 어느 나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은 이제 그 선배 하나가 내가 고향이 이제 뭐 나하고 똑같은 고향은 아닌데 같은 지역 사람인데 둘이 이제 결혼식은 안 올리고 둘이 동거 생활을 할 때인데 밥 먹은 거 가지고 둘이 싸우더라고. 아까 헤어졌는데 이런 게 왜 이제 싸워서 헤어졌냐를 보니까 이러더라고. 여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에서 둘이니까 같이 먹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선배는 감히 네가 뭔데 나하고 같은 한 상에서 밥을 먹어. 이래갖고 싸움이 되더라고.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 사상이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생각이지. 응? 그 태양고가 크캠보 60년대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고 그 지금 주장하듯이 근데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 결국은 헤어졌어. 그렇게 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밥상머리 교육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 네. 참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우리 저 민지 두 분 가다가 TV를 못 보게 할 때 있거든요. TV 옆에 가서 이렇게. 조금 할 때 우리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에도 TV가 있는 집이 정말 드물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랬어. 근데 우리 큰아버지네 집에 TV가 있었어요. 큰아버지네 집에 지금 명절 내려가잖아. 그럼 그 동네 사람 다 온단 말이에요. 큰아버지네 집으로 TV 보러 아침이면. 다 오는데 지금 우리 그 정말 사촌 동생이죠. 누이 동생. 큰아빠네 큰아버지네 맞다리인데 내보다 훨씬 나이 어려요.
한 10년도 나이 더 어리단 말이야 걔가. 우리 큰아버지 장가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재판소 판사였어요. 우리 부산 재판소 판사였는데 그 여자가 결핵인가를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반대했잖아요. 못 산다고. 저는 네 맏아들인데 응? 저런 한자는 못 산다. 우리 할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다음에 군당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군당에다가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다. 저 여자 다른 데로 조동시켜버려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를 갔냐면 양강도로 갔어요. 양강도 삼지연군인가? 그 재판소로 무상군 재판소에 있다. 이동을 우리 할머니 때문에 조동을 했다면 다른 데로 재판소로. 그래서 판사를 했죠. 그 여자가. 큰아버지가 연애하려고 계속 다녔잖아요. 거기로 차 타고 토요일이면 큰아버지가 그 관리 현장을 했었거든요. 운동장에 자동차 끌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다 나니까 큰아버지 장가를 완전히 늦게 갔단 말이에요.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아니 뭐 끝내 못했죠. 끝내 못했어요. 끝내 못하고 우리 할머니 또 삼전을 찾아가서 또 우리 할머니 고부라 할머니란 말이에요. 집행해 주고 이렇게 야 차라 내가 삼전가 그거 하나 또 오늘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차 타고 삼전 가서 해보고 양강도당에 찾아가고 우리 할머니 큰 난리 피웠어요. 그래서 끝내 그다음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끝내 못 살았어. 아 근데 그런데 큰아버지 딸이 어쨌다고. 걔가 저 TV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막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목목에. 명절에 가면 그때 TV는 카는 크지다고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그 앞에 딱 아이가 막고 서 있으면 못 보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불안하면 이건 나 못 비키겠나 꽉 뛰니까 저희가 딱 한 대 맞고 막 울었어. 큰아버지 자기 딸이 맞아서 뻗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말 못했다는데요. 할머니 있다가 그간 나는 잘 맞았다. 사람들 TV를 보는데 개가 안 나. 그래 막 우리 할머니 그렇게 욕을 하고. 편애한다는 편애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나는 정말 편애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큰아버지 자체가 그렇게 편애를 했다만 나는. 근데 중학교 4학년 때 세이코 시계 있잖아요. 세이코 시계 유리도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 중학교 4학년 때 큰아버지가 나를 그려줬어. 차라. 그때 배화면 철길 떠날 때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사전문 졸업하고 내가 인민군에 입대할 때 그때 랑꾸라는 시계 있었거든요. 랑꾸라는 거 그것도 주더라고. 중학교 4학년 때 내가 그 세이코라는 시계를 샀죠. 그때. 큰아버지 지금 현명의 시기인가? 돌아가셨죠. 내가 떠날 때는 살아계셨죠. 내보고 고향 가보라 한 게 큰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도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10년째 되는. 10년 돼가는 거야? 네. 10년 돼가죠. 우리 고모랑 큰아버지랑은 내 때문에는 피해를 안 입었죠. 피해 입을 것도 뿐이야. 다 전쟁 노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노병들이니까 데려다가면 조사도 못하지. 전쟁 노병들은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동생들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 예, 동생들이 그런 거지 대신. 근데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 이제 이게 이제 평화가 정착되려면 저런 태영호 같은 놈들이 하루빨리 이제 없어요? 잊어버리면 좋겠지만은 내 생각이고 올바르게 깨어났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길로 가면 올바르게 깨면 안 나죠. 깨어날 수 있겠어요 그게. 못 깨네. 아이고 따라 본다 여기서. 저 정도 되면 깨어나지 못하죠. 제발 내가 빌고 빈데 진짜
진짜 신령님한테 빌고 비는데 제발 빨갱이 그 덫을 씌워가지고 살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응? 빨갱이 마인드가 살지 말라 그러죠. 제발 올바른 정신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꽃놀이 꽃놀이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는 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빨갱이도 응? 이해하고 용서하고 순화시켜서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해야지. 응? 예. 어떻게 된 게 뻑하면 기쁜데 핵도 없는 주제에 무슨 너무 전쟁이고 나발이고 참. 전시작전도 없는 주제. 핵무기까지 전시작전 그것도 없는 주제. 지휘권도 없는 주제에 꼴깍 떨고 있는 거죠. 우리 민지엄마 그 소리 잘하는데 꼴깍 떨고 있네. 설령 지네들 말대로 호락호락 할 것도 아니지만은 북한이 호락할 것도 아니지만은 지들을 맘대로 그냥 그랬다고 쳐 이겼다고 쳐 하여튼 그럼 감당이라도 할 거야? 응? 아, 당장 그 저기 그 3만 5천 그 들어온 탈북민도 받지 말고 뭐 그 오지 못하게 해라 한 게 보수적 사람들 아니야? 응? 네, 그렇지. 왜 거기에다 세금 쓰냐고 하는 게 응? 그래놓고 온갖 그거 정치적으로 다 그거 써먹고 응? 네. 거기에 놀아나는 게 태영호 같은 인간들이고 응? 쉽게 말해서 태영호 지놈이 오는데 가장 왜 이런 데 세금 쓰냐고 반대했던 사람이 보수꾼이라고 보수는 그렇죠. 예, 그쪽 사람들. 예. 근데 막상 와갖고 보니까 그거 이용가치를 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껍데기 주제에 그래서 잘난 척하고 띄워주고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예편들까지 그 출동시켜갖고 그 이제 막 온갖 그 하더라고. 이게 그래요? 마담 연장선상이야. 이게 이제 아 맞다. 내 아까 보니까 뭐 이복 누기를 찾습니다. 아, 저 누구야, 그 길선 누나가 꼴값 들고 있다고. 그 누나의 누구, 그게 사돈 집안이라고 잘 알더라고. 길선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꼴값 들고 자빠졌다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 공천을 보는 거야, 다음. 아 그래서 그러겠죠. 예, 네? 예, 예. 꼴값 들고 있는 게 60년대 그 사고방식으로 온갖 말도 안 돼. 아이고. 또 공천 받을까 해서. 근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 남여든 니네들 기득권이라고 하는 강남 쪽에서 한 것들 보니까 우리네 말하자면 그쪽 수준으로 말할 때 우리네 60년대 수준만도 못돼 이 새끼들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대연장이 그 구분 모드는 강남 사람들은 벌써 당신이 왔어 수장님 그 명을 받던 당신이 왔어 여러 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빨갱이 타령하고 자빠졌고 수령님 명령 반대하던 사람은 영웅이고 나는 빨갱이 되고. 아, 내가 안 그래. 그 회장년이 네. 중국 놈 먹고 살다가 뭐가 수가 털려졌는지, 심양준이 영성을 찾아가가지고 조국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잡혀갔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 잘났어 하고 나 MBC 태양상 넘기고 오는 홍강철이는 또 빨갱이 새끼. 빨갱이 입고 할수 있네 진짜. 아니 이것도 보면 뭐 북한 인권 무슨 뭐 이러더라? 자기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고. 아니 북한 인권 운동 나는 안 합니까? 아, 네 진짜 우리 집사람 탈북자들한테 나가는 돈 정말 1000만 원 거진됩니다. 정말 중국도 돈은
수많은 이 탈북민들 있죠. 그분들 다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고향 돌아가면 처벌을 받는데 처벌을 받지 않다면 한국에 와야 되는 거죠. 한국에 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들여서 누군가는 또 사람을 내세워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 누이고 아이 그러면 안 돼. 너 군아빠 안 나오게. 니 방해하겠어? 잘했어 우리. 홍미지 다 지나가면 지금 바로 탁 잡고 가서 지금. 우리 다 도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누이들인데, 그리고 우리 형님이고 우리 동생들이고, 예? 그런 사람들을 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가라 한다? 고향으로 가면 그 사람들 감옥 갑니다. 감옥 가는데 뭐 감옥 가는 거 알면서 왜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뭐 신경사정이 풀리지 않은 건 확실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남한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또 남한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살면서 어떤 이렇게 그 기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부터 있어야 되죠. 집이.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집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중국에 사는 그 친구들한테 집도 마련해주고, 처음에 어쨌든 집이 있어야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자금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큰 교회의 도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스스로가 그저 알아서 이렇게 우리 돈 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은 못 살리죠. 많은 사람들은 못 살립니다. 형님 저 뭐 24시간 1년 360일 일해도 그 돈은 못 당한 거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권운동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게 인권이죠. 자원 통일이고. 네, 그게 바로 자원 통일이고요. 네. 예, 그런 것도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동참해서 함께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팔레 가는 여성들 많잖아요. 팔레 갔습니다. 팔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디 묵을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집 같은 건 이렇게 새 집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번에 그 친구들도 뭐 10,000원 주고 새 집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10,000원이니까 중도 10,000원이죠. 중도 10,000원이면 뭐 우리 한국 돈 한 200만 원? 네.